안녕하세요. 홍씨의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호! 저는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 토레스 하이브리드 시승기는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롱텀이라고 말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 거의 열흘 정도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타고 진짜 그냥 내 차처럼 다녔습니다. 보통 제조사마다 다르긴 한데 이렇게 시승차를 받으면 보통은 2박 3일 정도 주거든요. 근데 말이 2박 3일이지 촬영할 수 있는 날은 이틀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마지막 날이 되는 3일째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아침 막 8시, 9시 그때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3일은 거의 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틀 동안 타보고 여러분들께 주행 감각은 어떻다, 연비는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말 간만에 이렇게 시승차를 오래 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타고 저는 데일리카처럼 출퇴근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 얼마 전에 연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타고 캠핑을 갔습니다. 또 마침 제 자차가 토레스 가솔린이거든요. 그래서 내 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차처럼 운영을 해서 굉장히 편리했었고요. 또한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가솔린 토레스를 타면서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연비 부분을 상당수 충족을 해줘서 그 부분이 사실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은 고속 주행을 해가지고 엔진으로 개입이 되는데 전방에 막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속도가 내려갈수록 EV 모드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배터리가 지금 50% 미만으로 차 있어가지고 EV 모드 전기 모터 개입이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게 전기 모터로 개입이 되었거든요. 아무튼 간에 제가 캠핑을 좀 위쪽 지방으로 다니거든요. 북한과 가까운 뭐 연천이라든지 파주라든지 춘천, 그러니까 좀 위쪽 지방 위주로 많이 다니는데 제 차로 캠핑을 가면은 그러니까 제가 좀 짐이 많긴 해요. 짐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출발하기 전에 가득 주유를 하고 캠핑을 샥 다닌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거의 연료통이 거의 바닥이 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짜친다 연비가 기름통이 빵꾸가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간혹가다 들었었는데요.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제가 거의 한 300km 정도를 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연료통이 지금 딱 50% 반틈이 차 있거든요. 이야, 진짜 주행 가는 거리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제가 캠핑을 갔다 오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료통이 아직까지도 반 이상 차 있다는 거는 어메이징인 거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레스가 출시된 지 한 2, 3년 정도 되었거든요. 2, 3년 차 정도. 근데 기존의 하이브리드라고 말했었던 차량은 그러니까 전기 모터와 가솔린 파워트레인이 아니고 가솔린하고 LPG였거든요. 가스. 그래서 좀 혼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약간의 논란도 있었는데 하이브리드가 상품성이 이번에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너무 늦게 나왔어요. 보통의 다른 제조사들 같은 경우는 가솔린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된 다음에 아무리 늦어도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반년 이상 느리게 출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거의 한 2년, 3년 이렇게 늦어버리니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가솔린하고 비슷하게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됐었더라면은 좀 이 KGM의 판매율을 좀 높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드는데 너무 늦게 출시가 되었어요. 너무 늦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편에서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극강의 가성비 하이브리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면은 투싼하고 스포티지, 그러니까 준준형 하이브리드 SUV들 있잖아요. 스포티지하고 투싼하고 비교했을 때 최고 트림 기준으로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200만 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저렴해요. 덩치는 더 큰데. 그래서 와, 극강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반급? 위급이라고 볼 수 있는 소렌토나 산타페하고 비교했을 때 최고 트림 기준으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저렴합니다. 저렴해요. 그래서 최저 200에서 최대 1000만 원 정도 저렴한 준준형에서 중형 사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요 정도 가격대, 얘가 지금 기본 가격이 3,100만 원이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T7이거든요. 최고 트림. 그래서 3,600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한데 사실 요 덩치에 요 정도 스펙에 요 정도 연비에 요 정도 약간 옵션은 조금 현대기아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가격을 생각하면은 납득이 된다는 거죠. 얘 저렴하니까 이 정도면은 납득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토레스 하이브리드 SE라고 이제 온라인 한정 스페셜 트림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블랙 특화 트림, 요즘 뭐 블랙 배지라든지 뭐 블랙 잉크라든지 뭐 블랙 뭐 에디션이라든지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입니다. 그거예요. SE가. 근데 여기 아쉽게도 한정판 100대만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마 뭐 솔드아웃이 되었을 것 같기도 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토레스 하이브리드 SE 같은 경우는 외장에 블랙 컬러가 적용이 됩니다. 가령 휠도 블랙 컬러가 들어가고 아웃사이드 미러라든지 블랙 가니쉬가 들어가고요. 또한 옵션이 기본화된 게 몇 개가 있는데 20인치 휠하고 딥 컨트롤 패키지 2라고 해가지고 에이다스가 보강이 된 옵션이 있거든요. 그게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가격이 3,690만 원인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T7 트림이 3,635만 원이거든요. SE와 비교했을 때 한 5,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20인치 기본으로 주지 딥 컨트롤 패키지 기본으로 주지 하다 보니까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T7만 선택을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SE의 메리트가 없겠지만 T7에 뭐 20인치 휠 추가하고 전동 트렁크 추가하고 뭐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은 가격이 또 금방 늘어나거든요. 실제로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 기준으로 차량 가격이 3,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딥 컨트롤 패키지 2만 넣으실 거면은 오히려 SE가 더 저렴하고 더 예쁩니다. 아 근데 이게 한정판이라 가지고 지금쯤이면 아마 다 팔렸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트릭 컴퓨터상 연비가 지금 현재 17.1km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쉽게도 이게 인치수가 20인치 휠이 달려있는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20인치 기준으로 복합 연비가 리터당 15.2km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거의 열흘 동안 데일리카처럼 타고 다녔을 때 대충 탔을 때 연비가 17, 18 요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막히는 길에서는 19km까지도 갔습니다. 아마 발끝 컨트롤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세심하게 이렇게 밟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앞자리 2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르노의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처럼 투모터 시스템, 듀얼 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1.83kW NCM이 아닌 LFP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기 모터는 도합 130kW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량이 일단 큰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전기 모터 가용 범위가 일반적인 풀 하이브리드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넓고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배터리가 금방 빠지고 금방 차고, 그러니까 이게 게이지가 엄청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제 추측이긴 한데 보통의 하이브리드 차량에 전기 모터하고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차량들은 NCM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토레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BYD에서 가져왔거든요. BYD 같은 경우는 LFP 리튬이온 산철 배터리를 사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다른 하이브리드하고 비교했을 때 배터리가 1.83kW 조금 큰 게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다만 이게 NCM이 아니고 LFP 리튬이온 산철이기 때문에 좀 배터리가 금방 빠지고 금방 차고 이게 게이지가 왔다 갔다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두운 구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왔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다양한 컬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터페이스가 지금 차량 설정을 제가 누른 지 한 3초가 되니까 이게 화면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 이게 KGM 브랜드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아레나 2.0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형과 비교했을 때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었고 기능들도 뭔가 좋아진 것 같긴 한데 반응감이 솔직히 그러니까 한국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속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 하이엔드 수입차 같은 경우도 버튼 누르면 바로바로 전개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느려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살짝 느리다. 그래서 요게 좀 불만사항으로 지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인포테인먼트 반응 시스템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게 무선 폰 프로젝션이 된다라고 들었는데 애플의 경우에는 동글이라고 USB 단자에 무엇인가를 이렇게 붙여야지 이게 무선 폰 프로젝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것도 세팅을 안 해놔가지고 애플 카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요거는 조금 불편한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수입차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차량들은 신차 기준으로 무선 폰 프로젝션 다 지원을 하거든요.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마세라티의 그란투리스모 차량을 탔습니다. 근데 요즘 수입차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무선 폼 프로젝션을 지원을 하거든요. 뭐 속도에 이슈가 있을지언정 되기는 됩니다. 근데 이 토레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무언가를 꽂은 다음에 폼 프로젝션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것도 좀 사용성이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가격을 생각하면 납득이 됩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데, 이거 좀 부족한데, 이거 조금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얘 저렴했지,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계속 들다 보니까 뭔가 타협이 계속 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인치 기준으로 타이어 편평비가 기본 인치수와 비교했을 때 조금 작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철길이라든지 노면 상태 안 좋고 옆에 화물차 지나가고 그러면 좀 외부 소음 유입이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치수가 큰 것들은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타이어도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기본 타이어가. 뭐 타이어는 출고한 다음에 내가 바꾸면 되죠. 그래서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대비 390만원, 약 390만원 정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390만원의 값어치를 하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연비 때문에 값어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기존 토레스 가솔린의 연비가 왜 계속 이제 아쉽다라는 말이 드냐면은 덩치 대비 연료통이 굉장히 작습니다. 남들은 60리터 사용하는데 얘는 50리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연료통은 가솔린하고 동일한 50리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막 소형급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덩치는 훨씬 커. 그리고 그런데 공차 중량은 더 무거워. 그러다 보니까 연료가 금방 사라지는 거죠. 거의 빵꾸가 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비가 상당히 안 좋고, 또 하이브리드는 아쉽게도 4륜 구동을 선택을 할 수가 없기는 하지만 가솔린 기준으로는 4륜 구동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륜 구동 넣으면은 안 좋은 노면에서의 구동력이라든지 안전성 면에서는 좋죠. 다만 연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바퀴 2개로만 가는 거랑 4개로만 가는 거랑 다르잖아요. 사람도 2발, 그러니까 직립보행식의 동물이라서 안 힘든 거지, 만약에 이제 인간이 4발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체력 소모가 더 심할걸요? 아무튼 그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연비적인 측면에서 아쉬웠기 때문에 대부분은 투싼이라든지 스포티지, 아니면은 조금 더 돈을 보태가지고 소렌토라든지 산타페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요번에 연비적인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390만원치의 값어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회생제동이거든요. 회생제동을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 회생제동이 꽤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그런지 막히는 구간에서 진짜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될 정도로 감속되는 정도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운전 스트레스라든지 운전 피로도도 덜하고, 그러니까 저는 토레스가 나오자마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만약에 토레스가 하이브리드도 처음 출시되었을 때 같이 나왔었다 하면은 저는 하이브리드를 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토레스를 타면서 연비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이렇게까지 많을 줄은 몰랐어요. 저도 타다 보면은 괜찮겠지 싶은데 주유소를 너무 자주 가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가득 주유했을 경우에 주행 가는 거리가 700km 좀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비적인 측면에서도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게 스포티지라든지 투싼 하이브리드하고 비교했을 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투싼 하이브리드도 가득 주유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800km 가까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주행 가는 거리에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렴하니까 또 납득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